얘야,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인데.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김 씨는 3개월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는 왜 갑자기 하세요?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 그 무거운 침묵.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담감입니다. 부모로서 평생 자녀를 책임져 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서글픔도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눈치입니다.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고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혹시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돈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자녀와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연락도 뜸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박 씨는 병원비 때문에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들이 엄마는 평생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았고 이후 3개월간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씨는 재산 정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자녀들 사이에서 누가 더 받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갈라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부모는 자녀를 도와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국 돈 이야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상처가 되고 잘 꺼내면 평생 신뢰가 됩니다. 실제로 돈 이야기를 현명하게 풀어낸 가정들을 보면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어려워할까요? 가장 흔한 실수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말과 자녀가 받아들이는 말 사이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네가 좀 도와줘라 하며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이걸 무거운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최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직장 다니고 돈 벌잖아. 엄마 병원비 좀 보태줘. 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야 하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시나? 내가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전세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부모는 단순히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인생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네가 돈 벌잖아라는 말은 자녀에게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무의식 중에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들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도 드린다던데 마이너스 이런 비교는 자녀를 위축시킵니다. 남과 비교당한다는 느낌, 자신이 부족한 자녀라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네가 공부할 때 엄마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니?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는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사랑으로 한 일을 계산서처럼 내미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 봉양은 자녀의 의무야 의무감으로 강요하는 말은
자녀의 자발적인 마음을 막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집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이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정 씨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집은 큰아들이 가져가고 예금은 딸들이 나눠 가져.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반발했습니다. 형은 이미 아파트도 있잖아요. 왜 또 집까지 가져가요? 그날부터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수술비가 1,000만 원인데 너희 삼형제가 나눠서 내라고 하면 각자의 경제 상황은 다른데 똑같이 나누라고 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한 자녀는 대기업에 다니고 다른 자녀는 소상공인이고 또 다른 자녀는 신혼부부인데 모두에게 똑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공평할까요? 생활비 문제에서도 갈등이 벌어집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매달 계속 보내라고? 언제까지? 라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런 갈등들이 왜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사고가 강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효도가 당연한 덕목이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답답해합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큽니다. 부모는 돈보다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현실적인 경제 계획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는 가족 간의 도움이 따뜻한 정이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의존과 독립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독립적인 삶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도움을 청하는 순간은 단순히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의 권력 구조가 바뀌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평생 보호자였던 부모가 피보호자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더해집니다. 자녀들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부모 부양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결국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와 일방적인 거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이야기를 꺼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투명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필요한 이유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존심 때문에 상황을 축소해서 말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잠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애매한 표현이 오히려 자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딸에게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일회성 도움인 줄 알고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한 달 후에 또 도움을 청하자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강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매달 치료를 받아야 해.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드는데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딸도 상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 저희가 형편에 맞춰서 도와드릴게요. 언니와 상의해서 나눠서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현실이라도 정확히 공유해야 자녀도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존중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협의, 상의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가 도와줘야 한다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대하는 것입니다. 윤 씨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혼자 살기가 걱정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요양원을 알아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녀들은 엄마의 걱정을 듣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큰딸은 엄마, 일단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자주 들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고, 작은 딸은 엄마가 원하신다면 가사 도우미를 구해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큰딸 집 근처로 이사했고, 자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주 2회 가사 도우미가 와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윤 씨가 너희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서로 미루려고 했을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의 상황과 여건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도 각자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미리 말하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려서 말하지 말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미리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하는 돈 이야기는 자녀에게 충격을 줍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박 씨는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수술 전날 자녀들에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루 만에 큰 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이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바로 자녀들과 상의했습니다. 아빠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은 여유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내용도 다시 확인하고 형제들끼리 역할 분담도 미리 정했습니다.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말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변화, 주거 문제 등을 미리미리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제 대화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부모한테 이것도 못 해주니? 옆집 아들은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더라. 네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이 말에는 비난, 비교, 과거 들먹이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방어적이 되고 죄책감과 동시에 반발심을 느낍니다. 바람직한 예를 보겠습니다. 얘야, 아빠가 앞으로 병원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달 치료비로 약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연금으로는 30만 원 정도밖에 감당이 안 돼. 부족한 2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이 말에는 투명한 정보 제공,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해결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빠 상황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톤과 자세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하는 것,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자는 것,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잘 꺼내면 자녀에게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평생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얘기를 현명하게 풀어낸 가정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 씨는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돈 관리가 쉽지 않구나. 연금은 이 정도고 적금은 이 정도 있고 매달 나가는 돈은 이 정도야. 계산해보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예상돼.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버지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그럼 제가 재정관리 앱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계부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딸은 아빠, 건강보험 혜택 중에 놓치고 계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조 씨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경제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덕분에 돈 관리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넘어 신뢰를 남기는 대화입니다. 돈 이야기가 가족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부모가 먼저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도와달라고만 말하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냥 우리에게만 의존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계획을 보여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10년 정도는 혼자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어. 일단 집은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 그러면 전세 보증금도 줄고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어. 그리고 용돈 버는 일도 알아보고 있어. 다만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 그때는 너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자녀들은 엄마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엄마,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젊을 때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건강과 관계가 더 중요하더구나. 돈은 있을 때 현명하게 쓰고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 너희도 미리미리 준비하거라. 이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 단순히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눈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험을 통해 미리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흘러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관계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그 과정에서 관계가 상처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이 남겨주지 못하더라도
현명하게 돈을 다루는 태도와 가족 간의 신뢰를 남겨준다면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돈 문제로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양 고전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서둘러 가면 도리어 늦어진다는 말처럼 돈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만 상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가족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곧 관계를 이야기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잘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못하면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돈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